안녕하세요. 라벨라 에스테틱 대표원장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성인성 여드름은 왜 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이유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성 여드름이란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 20대부터 50대까지 나는 여드름을 우리가 성인성 여드름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 털구멍에密閉된 화장품을 쓴다든지 기계적 자극을 받았다든지 스트레스에 의해 노출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가 성인성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전적인 요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성인성 여드름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아마 관리를 하시는데 더 많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5가지 주요 요인 중에서는 유전, 남다른 안드로겐의 활성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환경,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마스크, 그리고 미세먼지, 밀폐된 공간, 화학공단, 기타 등등의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극을 받게 되면 성인성 여드름이 날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조금 도드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털구멍이 막히는 화장품을 썼을 때는 그 피지 분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여드름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우리가 요즘에 또 많이 쓰시는 제품들 있죠. 기계적인 자극. 그 자극이 예를 든다면 세안하실 때 쓰시는 브러쉬라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라는 것들은 2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세안제를 썼을 때는 얘네들을 우리가 쓰고 나서 충분히 소독이 되고 충분히 말려줬을 때 이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세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요인에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리콘 브러쉬를 쓰시게 되시면은 이것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지는 환경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과한 세안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죠.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많죠. 스트레스를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도 잘 오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술이라든지 수면이 방해가 된다든지, 그리고 단 것들이 많이 땡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었을 때 오히려 피부에는 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된다는 것들과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인성 여드름은 대부분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조금 하면서 개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피지 제거를 내가 습관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부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피지 분비량이 올라오다 보니까 얘네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디클렌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피부가 예민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피부의 세라마이드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은 점점 더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성인성 여드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늘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해주시고 오일 클렌징을 사용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적절한 수면 마스크, 우리가 적절한 수분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피부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수분을 채워주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피부의 화장품을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너무 과하게 이것저것 바른다고 해서 내 피부에 다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피부의 유분과 수분을 적절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화장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안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배제해 주시고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방법은 LED 마스크, 요즘 굉장히 잘 나오죠. 집에서도 이제 홈케어용으로 LED 마스크를 적절하게 피부의 재생 모드와 그 다음에 피지 분비량을 줄여줄 수 있는 파장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효과를 보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진동 클렌저보다는 손으로 러빙하는 게 피부에 가장 자극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거품을 내어서 충분하게 롤링을 가져주신다면 오히려 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피부를 깨끗하고 저자극 요법으로 세안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지가 많다고 해서 이제 각질 제거를 수시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더 피지 유분량을 더 증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피지를 정리를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부의 세라마이드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로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먹는 약을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먹는 양은 적절한 시기에 의해서 내가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먹는 약을 선택을 할 때는 염증성 여드름, 우리가 붉은 여드름이라든지 화농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피지 조절제와 항생제를 같이 복용하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아니면 항생제만 복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큰 여드름이 있을 때는 너무 아파서 압출을 하지 못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조금 드셔서 충분히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하셔서 압출을 하게 되면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붉은기가 없는 면본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 조절제를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기간을 이용을 하셔서 그 관리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화장품이든 먹는 약이든 과하지 않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시점과 나에게 맞는 용량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신다면 절대 몸에도 피부에도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과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설명을 드린 부분을 오히려 더 참고를 하셔서 실천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충분히 하고 나에게 맞는 시술과 관리법을 찾는 것이 가장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 샵도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길게 제가 영상을 찍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벨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